박원순 시장이요, 사회 밖 청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 밖에 있는 청년인지, 그 사람이 실업자든 구직 담령자이든 안 그러면 니트족이든 다 사회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회 밖에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 즉 직장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백수로 산다고 사회 밖에 있는 청년이라는 것은요, 그 청년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일자리가 없다고 사회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다. 현장에 가보고 말하다. 어디 현장에 가보고 말합니까? 현장에 갈 것도 없습니다. 길거리만 나가면요, 건물에서 길 밖으로만, 집에서 밖에만 나가면 곳곳이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 불쌍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서울시가요, 지금 빚이 6조 5,800억을 지고 있고, 이것이 2012년보다는 3년 사이에 26%나 늘었는데, 특정한 소수, 즉 0.6%,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지금 서울에만도 5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0.6%를 골라가지고 3,000명에게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장 준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장 나쁜 것은요, 형평성이, 즉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게 누구인가만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겁니다. 자, 그 3,000명 받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의 대선 전위대가 될 수 있습니까? 왜 3,000명에 집착을 합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부분일지 몰라도 그걸로 해결 안 된다. 한마디로 이 노동, 즉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는 서울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걸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뭐 공공기관으로부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즉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5, 8, 40시간을 일을 하고, 또 일정하게는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나누려면요, 40시간 하는 사람이 30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10시간 작게 하는 만큼 임금을 4분의 1을 깎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임금 피크제로 가서 50대 중후반에 60대 초반에 퇴직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모든 세상에 해결책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요, 자기부터가 양보한다고 하면 지금 고용에 관한 문제도 금방 완화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 1년에 부부 합쳐서 1억 이상 버는 가정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갖다가 일부 내놔라. 1억 이상 초과하는 만큼 일자리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만 있다면요, 그 내놓은 만큼 또 없는 일자리 사람한테 넣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퇴직에 내몰리고 있는 분들한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서 정년을 이렇게 그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것보다는 정년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설득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자, 이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뭐 내년에 64개 사업에 1,9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자꾸 본인이 어떤 정부의 노동개혁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뭔가를 갖다가 실험을 자꾸 하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까지 주는 걸 5년 동안 하겠다면 거기에 1년에 얼마입니까? 90억씩 해서 그 돈만 450억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경비가 또 50억이랍니다. 그 경비는 누가 가져갑니까?
어떤 사람이 또 챙겨가려고 이런 일에 또 경비가 10%입니까? 좋은 일 하자면서 그 일을 하는 경비 10%를 누가 먹습니까? 그렇게 해서 500억을 책정한다면요. 서울시는요, 이 500억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마세요. 서울시도 지금 재정 자금률이 80% 아닙니까? 모자란 돈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요,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젊은 네티즌부터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 시장이 뭐 서울시에 청년 뭐 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의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대화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입니까? 자꾸요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자기의 그 어떤 친위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인원수 제한해서 청년수당 주면 못 받는 사람은 불만이 더 커질 거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지방에 있는 지역준비생들은 왜 대상이 안 되냐? 우린 사람이 아니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해놓고는 나중에 재정 부족하다고 서울시에 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올릴 게 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 질을 확충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돈을 주는 게 근본 대책이 아니다.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OECD에서 구직 단념자 비율이 33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 즉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니트족이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도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소수에게만 돈을 직접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무능한 사람이 남 앞에 쇼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공정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은 이런 일을 자기 돈 아닌 국가 예산으로 장난치지 말기 바랍니다. 한편요,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액 1억 100원을 요구했는데요. 1억이 넘게 되면 부장판사가 전담하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억 100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결국은 아들의 백력 비리 의혹이나 또 박 시장의 가정사에 관련되는 문제들인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전에 뭐 강용석 씨가 이야기를 했더만요. 아들 문제를 이 신금을 받아서 그냥 하자가 있다고 놓으면 재판하고 관계없이 돈을 바로 주겠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부분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 변호사는 지금 박주신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양성호 박사 등 그런 분들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어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요, 강용석 씨가 요즘 뭐 멘탈이 갑이다, 온 사방에 뭐 자기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다 나선다 어쩐다 하는데, 뭐 강용석 씨가 만만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한 번 더, 즉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만한 방식으로 아들을 데려와서 신금을 해버리면 모든 사실이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박원순 시장이 겁이 나서 박원순 박자도 언급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요, 매사를 딜을 깨끗하게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납득이 갈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 시장님, 그 서울대공원에 맡긴 강아지들은 크고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